네, 8월 9일 화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지금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우려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매니저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어요. 8.7% 정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내심 요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뭐 상품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조금 공공행진을 했는데 특히 상품 가격,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면 8%한 초반 정도까지도 CPI 지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내심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지난 5월 CPI가 8.6 그리고 6월 달에 9.1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일 저녁에 이제 발표되는 게 7월 달 이제 CPI인데 아마도 이제 뭐 8%한 중후반 정도가 예상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숫자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제 관망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좀 강하죠. 오늘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1%가 훌쩍 넘게 급반등이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또 CPI 지표 발표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이제 9월 FMC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조금 대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오전장 내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주춤하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아주 빠르게 가격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딱 2,500포인트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2,499포인트 지금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도 830포인트를 다시 회복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이제 전환이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빨라도 지금 너무 빠른 순환매 장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또 버킷 스튜디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막 장중에 상한가 가려고 급등을 하다가 오늘 또 10%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컨텐츠 종목들이 물론 이제 종목별로 약간 조금 차별화 장세이긴 합니다만 컨텐츠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강하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어제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거쳤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전개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방향성보다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난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어제 두더지 잡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정받는 종목 중에 사놓는 게 좀 낫다. 그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어저께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 매수 타이밍이었고 게임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워낙 좀 빠르게 순환매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날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사실상 한 템포 좀 앞서가지고 조정이 진행되는 종목이나 혹은 다음 순서로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이제 섹터를 미리 조금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생쇼의 기운이 정말 좋은 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남은 오후장에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종목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장 제가 한 줄 전략 딱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진짜 수혜주.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 통과했다. 또 곧 이제 하원도 통과될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아침에 딱 그 종목들이 몇몇 종목 갭상승 출발하자마자 그냥 바로 매물을 맞았거든요. 하루 만에 이것도 매물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제 진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업종이 저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요. 원칙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CATL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드, GM 뭐 이런 이제 미국의 완성차 회사들하고 합작해가지고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어내고 그걸 그대로 완성차 회사들한테 납품하는 구조. 결국은 한미 간의 배터리 동맹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잖아요.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전기차 보조금을 또 훨씬 더 금액을 좀 늘린다라는 게 이번 법안에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실은 배터리 종목들한테는 좀 호재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중에 원전 원킬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진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 안에서 뭐 2차 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배터리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또 관련한 종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오늘 콘텐츠 종목들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몇몇 있어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앞서 이제 생쇼에서 소개됐던 레몽레인 같은 네. 종목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NEW, 이 뉴라는 종목도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뭐 NEW 뉴라는 종목은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고 제가 이제 하반기 때 사실상 이제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기대감이 서서히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뭐 신작으로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에 대한 기대감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까지도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9,500원 목표가 뭐 지금도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이렇게 아래 위로 윗골이 좀 달면서 매물 소화를 좀 거치고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거래가 이제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거치고 있는 지금 이 구간이 아직도 저는 뭐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시황 리뷰를 해드릴 때 순환매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네. 이틀 쉬었다가도 바로 움직이는 게 지금 시장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정도 매물 소화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우진입니다. 정책주 중 가운데서 이제 원전주는 그래도 좀 지금 추세가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보면 우진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이제 고점을 좀 살짝 넘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지금 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제가 목표가를 15,000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네. 지난 5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전고점이 16,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당시 때 상당히 강한 거래가 이제 좀 터졌어요. 요때 이제 나토 정상회의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원전 세일즈 외교하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좀 들어누우면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이집트 쪽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이제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금 그 루마니아를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루마니아에서도 사실 뭐 그쪽에 이제 국회의장단과 접견을 하긴 했지만 또 원전 세일즈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루마니아도 지금 거의 9조 원이 넘는 규모의 원전 이제 2기를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루마니아 방문하시고 또 폴란드로 가실 건데 폴란드도 사실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도 분명히 우리나라랑 접촉이 있었잖아요. 특히 최근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2 전차를 포함해가지고 방산 품목들을 정말 많이 수입을 해갔잖아요. 그런 또 수조 원대의 계약이 추가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이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들을 좀 막고 있지만 오히려 수주 모멘텀, 특히나 해외 수주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우진이라든지 뭐 한신기계라든지 한전 KPS 같은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 있고 특히 우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셨을 때는 주봉 차트를 딱 열어보시면 정말 이쁘게 지금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도 시장이 정말 어렵게 조정을 좀 많이 바꿔 많은 종목들이 또 실제로 가격적으로 뒤로 많이 밀려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우진은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과 수주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그대로 지금 우상향 패턴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미 익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우진을 처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 방산 관련된 종목들하고 비교를 좀 해드렸잖아요. 방산 종목들도
소문으로 계속 움직이던 이제 그런 패턴이 나타났고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와도 주가가 잘 못 움직이다가 정말 이제 폴란드 쪽과 대규모 수주 계약이 딱 체결이 돼버리니까 아 이제 진짜 간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그냥 뭐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움직였었지만 막상 이제 대규모 수주가 하나씩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추가적인 어떤 해외 수주 모멘텀이 조금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강하게 한번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던 15,000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이 수주 모멘텀을 조금 기대를 좀 해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는 지금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진까지 리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HN이 지금 51,000원에 매수가이시고 네. 100% 거의 지금 계좌를 이걸로 담아놨는데 몰빵을 수익권이에요. 해놓으셨어요. 20% 수익 중이신데 당연히 이런 종목은 그냥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시는 거죠. 오. 7만 원까지 목표가 좀 드리면서 지금 5일선을 워낙 강하게 타고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HN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안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아까 전에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으로 또 배터리 관련주 말씀해 네. 주신다고 하셨는데 관련 종목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잇고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도 2차 전지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인데요. 19,400원 현재가로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요, 네. 지난 7월 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성일 하이텍이 상장되고 신규 상장 모멘텀이 딱 수그러들어 버리니까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가지고 17,000원 손절가를 터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2주 만에 그 복수전을 한번 다시 해보려고 네. 저는 분명히 2만 원 고점을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19,200원에 편입했었는데 오늘 19,400원에 거의 비슷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편입을 하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중국 기업들을 좀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나중에는 또 어떤 폭풍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 온이 미국의 3대 완성 자동차 회사들과 다 합작 회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포드, GM, 스텔란티스하고 다 지금 서로 합종 영향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뭐냐면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해내는 제품들에 대해서 미국에 세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작년부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하는 걸 다 준비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합작법인 설립하고 배터리 합작법인도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출범을 좀 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럼 결국은 밸류 체인이 이제 더욱 공고화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완전히 지금 추세를 뚫고 신고가 랠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의 밸류 체인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걸 리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폐배터리에서 이제 많은 중금속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실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또다시 이 원료를 가공해서 쓴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코스모 화학하고 같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양극재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원 박스가 상단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결국 코스모 화학의 큰 그림은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들을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생산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산 캐파가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아주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번 모멘텀으로는 저는 2만 원 다시 한번 좀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래서 재편입을 한번 하는 거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면 19,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500원으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코스모 화학에도 한번 오후장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네. 섹터의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네. 오히려 이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1,650원 현재가로 휴비츠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었잖아요. 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랐는데 휴비츠는 지금 차트를 먼저 딱 열어보시면 최근에 아주 좋은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기간의 어떤 차익 매물을 좀 맞으면서 주가가 한번 밀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덴티움이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덴티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350억이 넘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넘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10% 정도 갭을 띄워가지고 장 초반에 거의 15% 가까이 지금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덴티움과 같은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뭐 임플란트라든지 의료기기, 광학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분기가 성수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좋은 실적들이 좀 나왔거든요. 휴비츠도 아직 공식적인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잠정 추정치로는 매출액이 272억에 영업이익이 54억. 영업이익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의료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특히 2분기 때가 대단히 영업하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완전 막혀 있었잖아요. 상하이가 셧다운이 돼버리면서 휴비츠도 상해에 휴비츠 법인이 있는데 그게 완전 좀 셧다운 돼버리면서 영업이익을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육박을 했다라는 건 중국을 제외한 다른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동 거망기라든지 렌즈 가공기, 슬릿 램프 같은 걸 이제 주요 제품군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망막 단측 진단기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안과라든지 안경원에 가시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워낙 많고 안과 관련된 질환을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지금 앓고 계시기 때문에 렌즈를 또 많이 차용하고 채용을 하고 미용 목적으로 컬러 렌즈 같은 거 많이들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과 관련된 질환 특히 망막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망막 단층 진단기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요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체구도 대단히 큰 것처럼 기기 한 대당 가격도 상당히 좀 비싸고 거기에다가 한 대당 남는 이제 마진이 다른 제품군들보다는 거의 2배 가까운 마진이 지금 남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망막 단층 진단기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2분기 때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는 건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 때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결국에는 상해 휴비츠 법인이 3분기 이후부터 지금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해 휴비츠가 셧다운 됐을 때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면 3분기, 4분기 때 상해 휴비츠까지 실적이 좀 가세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좀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안광학 의료기기 특성상 뭐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경기 침체니 수요 둔화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특히나 IT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되게 부진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때문에 IT 종목들은 되게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아픈 걸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수요도 사실은 경기를 좀 덜 타는 편이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조정을 거친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65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12,000원 정도 빠진 자리만 만회하더라도 한 15%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니까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9,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실적 성장과 함께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돋보이는 휴비츠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무료 방송은 또 오늘 몇 시일까요? 시장이 지금 방송하는 와중에도 아주 열심히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데 있어요. 우리 시장이 이제 진짜 웬만한 악재는 잘 빠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어제 제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섹터들 잘 분석해드렸거든요. 오늘은 그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종목들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이루어지는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요. 오후장에서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